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40분입니다. 오전 장세 코스닥이 반등이 좀 들어오고 중형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대형주들 그동안 많이 달렸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리밸런싱이 나오고 있고 그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시장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3월달 그 이후가 ETF들이 새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AI 반도체 관련된 것들만 잔뜩 출시하다 보니까 시장에 불균형이 발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 들어서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손절치지 않고 대부분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 안 좋으면 지금 같은 상황도 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케어맨 클럽에 제가 케어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드리는 것들,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적당한 시점에 잘 대응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수급이 깡패이다 보니까 수급이 안 받쳐주면 우리가 그 어떤 선수가 나타나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내용이야 다 좋은 거 알고 어떤 이슈 때문에 우리가 투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포인트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1년 중에 한 번은 반드시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 주가의 상승 포인트로 다 작동되는 그런 시점들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또 수급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크게 돈이 많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들, 어떻게 보면 뉴스에 의해서 돈이 쏠려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수급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적응해 나가거든요. 아무리 초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어쨌든 반도체 투탑이 상단이 열려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자, 2분기까지 실적이 오른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선반영을 해서 충분히 올라올 만큼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단 베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이나 또 외국인이나 또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액티브 펀드, 뭐 사모펀드 이런 애들은 적당하게 2분기 수익을 챙겨두고 다시 눌림이 들어오면 다시 사겠죠. 3분기 실적도 가이던스가 나쁘진 않거든요. 자, 미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성향이 더 큰 것들이죠. 외국인은 절대 지금 비중을 늘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 드렸어요. 어느 정도는 상단이 막혀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우리가 실적 시즌이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월부터 는 우리가 7월 9일 정도까지라고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까지는 어떻습니까? 일단 종목별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성등이 있고요. 다시 실적 발표니까 7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실적이 또 발표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럼 또 코스피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모쪼록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실적에 귀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주식시장은 이 평균 밸류에이션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평균 밸류에이션 또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오늘도 또 즐거운 날이기도 해요. 왜 시장이 정상화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주 한잔 할 필요가 없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살려내고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 살려내고 여러분들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아마 여러분들이 감탄을 느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많은 그러니까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하고 더 열심히 케어맨 역할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존하는 에너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만 나면 좋아하는 그렇게 단편적인 생각 아니에요. 안 좋은 걸 살려내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꼭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삼성전자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어차피 눌릴 건 알고 있었어요. 왜? 지금 같은 경우 리밸런싱 구간인데 이 삼성전자가 이 눌리는 구간에서 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가 롱숏 거래를 한다고 제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이닉스 갖고 롱숏 거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뭐 지금 많이 눌렸잖아요.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눌렸어요. 최근에 보면. 그것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눌리는 건 좋은 거예요. 이걸 눌려줘야지 뭐합니까? 다른 쪽에서 돈이 순환이 돌아요. 여기서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시가총액 한 50조만 빠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코스닥 종목 전체를 살릴 수 있다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리포트 드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 2분기까지 실적 나오는 부분은 선반영에서 저 정도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맞아요. 주가 위치도요. 그리고 우리가 3분기 나오는 pozi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업사이드 얼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0%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선수들이 못 봤을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선수들은 그거 다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그 시즌이 돌아오는 그 시즌만 생각해. 지금 시즌은 아니지. 지금에선 박스권으로만 유지해주면 돼. 끌어올리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여기서 또 담아가는 것들이죠. 우리가 여기저기서 대부분 이 종목을 거래하면서 많이 끊어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수익 한 번도 안 낸 적 없어요. 다 우리가 어떤 벤치마크 다 따라왔어요. 여기서도 땄고요. 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벤치마크를 안 따라간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 전체적인 비중을 갖다가 대형주니까 얼마만큼 포지션 자극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따라왔다는 것들이죠. 삼전이나 하이닉스 거래할 때는 여러분들 평상시 비중보다 대형주니까 그 점 항상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래쪽에서만 30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뭐합니까? 여기서는 예, 받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미국 애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스페이스X 상장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거기도 패시브 펀드가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그럼 투자가 줄어들 거니 뭐 어쩌고저쩌고 주접들을 떠는데 그런 내용들 올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DRAM이나 이런 것들 장기 계약, 롱텀 계약을 해놨는데 5년 계약을 할 정도로 하는 것들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거기 모자라니까 그걸 다 계약해서 놨으니까 계약을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계약을 깨뜨리면 페널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어떤 그 계약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참 시장 참 웃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말입니다. 1년, 2년 옵션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트릴 수 없어요. 오죽하면 애플은 정말 양아치인 것 같아. 거기다 대고 중국산 칩을 쓰겠다고 그 멘트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것들 보면 어이가 없죠.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죠? 그 싸구려 칩 갖다가 애플에다가 받겠다고? 참 애플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떠나서 일단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재 주가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안 올라가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도는 거야. 제가 저것만 엄청 기다렸는데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 직전에 한 두 달 동안 이게 무식하게 달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놈처럼 이렇게 덤벼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이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있잖아요. 이 손을 못 댈 거예요. 아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현상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서 승리했고 여기서 또 따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화자찬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땐 이 아래쪽은 아니야. 그죠? 이건 버림수고 지금 알테오젠, 악젠 대부분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노는데 모멘텀만 터지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파마리스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는 점심때 대부분 물량을 정리할 겁니다. 왜요? 아이, 좀 귀찮아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 보려고. 사실은 더 들고 가도 되긴 하죠.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피곤해. 오래 보기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린 거고요. 저도 오늘 대충 하니까,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린 주가의 한 50% 정리하고, 나머지 아까, 녹화 들어오기 전에 12.8% 이렇게 나와서 평균적으로 한 10% 조금 넘는 수익을 내고 마무리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유동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뭐, 글쎄요. 더 많이 수익 내면 좋겠죠. 자,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고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될 때 의견을 내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들고 계신 분들 꼭 계시거든. 물론 더 들고 가시는 분들은 알아서 들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은 여기 220일 라인 이 구간이에요. 물론 중간에 계약 공시가 떠서 크게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좀 더 위로 갈 수 있는 내용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적어도 이 오버행 떨어진 자리 있죠. 이게 이제 이슈가 뭐냐면 사실은 좀 그래요. 이때가 이제 특허 관련된 분쟁 소송이 들어왔으면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저 자리까지 가줘야지.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예전에도 실적도 잘 보고 계약도 잘 받고 그랬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정도 여기 떨어진 500달이 떨어진 자리 이게 굳건하게 들고 가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항상 저희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갖다 항상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밸런스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들 잘 또 진행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15,240원일 때 비중 딱, 그죠? 강력하게 또 써가지고 우리가 평단을 확 낮췄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는 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기껏해야 한 틱당 200, 300만 원 팔고 있다고. 그것들이 뭔 의미냐라고 생각해 보면 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 현금 급한 사람만 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치고 올라왔어요. 네, 모쪼록 전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백화점주가 한 이만큼 올랐다고 이렇게 올랐다고요. 이제 거기 더 어떻게 돼요? 밸류 주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대타가 뭐야?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방마님 중에 가정도 안방마님 중에 역할을 크게 하는 것들이 바로 저는 카지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또 한편으로 또 제가 보면 요즘 글로벌 텍스프리도 사실은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것도 좀 관심을 가긴 가는데 요즘 같은 수급에서는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기가 저 자체도 조금 뻐겁긴 합니다. 일단 시장이 원활해지잖아요. 그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테마적으로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중요해요. 오늘은 이대로 가는 것들이고, 내일이나 앞으로 이번 주 안에 여기를 갖다 어떻게 뚫고 지나가느냐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그널 하나는 크게 잘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요. 일단 대중적 관심은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덕분에 방송도 열심히 파이팅 해주고 감사하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제가 트레이딩 포인트 저것도 있는 것도 있고 워낙 수급이 또 들어올 때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려서 포인트 잡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HD 현대일렉트릭 갖고 여기간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번에 LS 일렉트릭이 사실 주가적인 탄력성 내가 밸류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LS 일렉이 지금 최근 보면 캘리포니아 투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실 미국 전력 설비의 대부분이 필요한 곳이 캘리포니아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 부분에서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서 현재보다 많이 확대를 한다라는 것들이고 미국에서 대부분 관세 부분에서 어떻게 강하게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기 많은 곳에 들어가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설사 뭐 비중이 이제 10%니까 물론 대형주긴 합니다만 이 아래쪽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항상 하방부터 생각하지 상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느 방송에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스펙이 있는가를 고민해 봤는데 충분히 122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올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도 판단을 내렸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17만 5천 원 이 자리가 거의 그죠? 받쳐주는 구간 아니겠어요? 그럼 뭐 비중 10%만 더 얹어도 우리가 대략 보면 19만 원 정도도 만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동종목이 미국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두세 달 만에 다시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미국이 국채 발행을 했잖아요. 최근에. 6월 지금 6월 말에 하고 있는 것들이 국채 발행들이거든요. 그 미국도 계획이 있는 것들 진도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이제 슬슬 해서
3분기, 4분기부터는 미국이 지금 계획 세워놓았던 국가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도를 하나씩 뽑아내야 될 시점이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쟁 자금 막 거기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말입니다. 힘들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글쎄 모르겠어요. 사람은 하고 싶은 거 꼭 하고 많은 성향이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어떤 수익 내는 것들이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방으로 좀 눌린다 하더라도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가 지지선 라인이에요.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이 종목이 정말 220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240까지 올 수 있겠지. 10만 원까지 올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다.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글쎄요, QOQ 성장이 상당히 좋은데 실적 발표 시즌 들어오면 그때까지 우리가 드립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뭐 멀티레이어 보드라든지 또 기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조금 조정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앞으로 열린 구간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모든 리포트가 공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들 지금 올라온 것들. 사실 그렇잖아. 이젠 이게 한번 보여줬거든, 전반기. 전반기에 보여준 이 스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윗단은 안 봐도 된다 이거야. 목표가 20만 원이 뭐, 이건 그건 뭐, 정상 밸류에이션 쳐줄 때고, 지금은 시장에 돈이 어떻게 돼요? 돌아야 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펙은 그 스펙이 아니에요. 이게 매물대 상단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돼.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봐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볼 땐 이스페타시스 걱정하느니 차라리 우리의 포트폴리오 걱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RF 머티리얼즈는 제가 7월 9일까지는 손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유중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나면 여기서 그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모멘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RF 머티리얼즈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 후로 다 이제 광통신 이쪽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테마가 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TMC를 좀 잡아주겠다라고 추가로 더블 포트폴리오 가져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적당하게 회전 속도는 가야 되는데 지금 DMC 같은 경우는 북미 공장 램프업이 진행돼서 5월에 이제 그 공시가 나온 게 있잖아요. 5월에 계약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실적들은 상당히 괜찮아질 겁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을 갖다 조금 더 줘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1%, 2%대에서 한 5%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작은 종목이니까 또 해볼 만하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10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무너진 자리가 여기거든. 이유 없이 무너진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기 5분에 떨어진 이 날이 뭐 하는 날이겠어요? 예, 바로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와서 좀 자리 좀 잡았다 싶었는데 또 매크로 앉아서 또 눌린 거지.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거래를 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비중도 15%밖에 되지 않잖아요. 제가 7월 9일 이후에는 바로 업사이드 비중 30%로 올릴 겁니다. 집중화 전략은 살릴 놈하고 반드시 올라올 종목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포지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리노고 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리노고 걱정하느니 차라리 글쎄요. 리노고업이 더 박살이 날 경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반도체 쉽게 말하면 그 뭐라 그러나 디바이스부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여러분 그 블록제 가격이 10만 2,500원이었나요? 예,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정도 10만 2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여기 아래쪽에서는 뭐 하면 되겠어요? 예, 그쵸. 다시 치고 올라올 거에서 하락한 사유가 그거거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게 밑으로 내려온 건데, 여기서 요 구간은 대부분 어땠어요? 그냥 최근에 보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그냥 서킷 브레이크 지난주에 두 번씩이나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시장에서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대부분 던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만 잡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거 비중 50%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잡아서 빨리빨리, 그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정상 비중으로 낮추는 거. 정상 비중은 얼마예요? 예, 2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 갖다가 다시 낮추고 이거 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순발력 있게 잘 해주셔야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별로 설명하는 내용을 더 강조드리지 않는 이유는 종목별당은 우리가 왜 이 종목을 갖다 공략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밸런싱 게임을 제일 잘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없죠. 그렇죠? 그게 머니케어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스타트 자리이긴 한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오는 이 과정들은 다른 개념이에요. 좀 우리가 보실 때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뉴스 다 들어보세요. 사실은 HBM4 이거 진행되잖아요. 리노공업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내가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절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HBM4 세팅 자체가 예? 테스트 서킷이 많이 필요한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뭐 소캠 진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도 있고 로봇도 진행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여기 진행되는 것들이 테스트 서킷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TLB, 예, TLB는 소캠이죠. 그 다음에 아직 공장 가동 안 했고 이렇게 드러난 거 안 했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지선만 잡히면 이제 비중 10%야. 이거 뭐 7만 원대 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기에 뭐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충분히 커버 칠 수 있어요. 6만 원 와도 커버 칠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6만 원 오잖아. 그럼 전 무조건 비중 30%로 올릴 겁니다. 딱딱 이렇게 쫙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66.6%를 갖다가 평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 짓도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저 자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고 7만 원대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비중 그 사이에서 지금 저 자리에서는 비중 한 5% 정도만 더 올릴 거고요. 나머지 15%는 우리가 자리 잡는 거 여부 확인하고 확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지금 92,000원대인데 5% 정도 확장하게 되면 한 88,000원 이 정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여기가 실제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거래할 때가 여기 이 구간이었거든요. 여기 돌파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 후로 이슈로 올라간 게 요만큼이거든. 그거만큼 다 털어냈어요. 정확하게 털어냈잖아. 사실은 그게 뭐야? 뉴스로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 심택도 그렇고 배덕전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선반영해서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털어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지금 저 자리 정도 수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저기서부터 이제 지지가 생기겠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평단 관리 잘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2분기 실적까지 아주 그레이트하진 않거든.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좋은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정말 거지 같죠.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저도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9월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9월 이후가 들어서면 그때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비수기로 완벽하게 접어드니까, 우리가 그냥 쌍십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이 종목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중동이 계속해서 눌리고 있으니까, 잘 업사이드 여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실적이나 내용들은 전혀 제가 볼 때는 가이던스상 문제되는 내용도 전 1도 없어요. 근데 화장품도 다 그냥 작살났잖아요. 한두 개 빼놓고는 지금 대부분이 지금 박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번은 어떻게 돼요? 제가 섹터 펀드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한 건 순환매를 돌리든 뭐하든 해서 한 번씩은 돌릴 거예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주가 위치가 여기에요. 이제 여기가 매물대가 여기 있는 건데, 여기는 사실 빈 공간이거든. 자, 그래서 저 자리에서 들어오는 자리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도 비중 60%까지 올렸다 내려와야 돼요. 할 수 없지, 뭐, 방법이. 파마리서치 살리듯이 그렇게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우리가 파마리서치 오늘도 지금 이제서야 조금 수익 나는 거죠. 뭐 매도 치면 뭐 수익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그거라고. 속도전과 우리가 풀어내는 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32,000원 정도잖아요. 저기서 자리 잡는 걸 일단 확인해야 돼. 오늘 장땡 뭐 하나 떴다고 해서 저게 바로 우선 한방으로 움직이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며칠 보다가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는 내용들이나 수급 주체를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 저기서는 사줘야 될 때는 누가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인 아니야. 기관이 들어와야 돼.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펀드 담당자들이 진행을 하냐 안 하냐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투신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땡겨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35,000원 정도 이하로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걱정할 거 없다. 돈은 이때 써야지 언제 쓰겠어요. 아, 그죠? 제가 그래서 파마리 숙제 같은 경우도 빨리 정리한 이유는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 풀어내야 되거든. 이거 엮은 거 빨리 못 풀잖아요. 그럼 하반기를 못 즐겨. 하반기 못 즐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미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라올 거예요. 두산이 지금 박살이 나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한 번 정도만 우리가 기회 봐서 평단 조절. 이것도 같은 위치로 볼게요. 수급적인 위치는 같아요. 근데 얘는 스몰캡이라서 우리가 조금 나중에 하자. 조금.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다. 조선 쪽 관련된 부분도 뭐 무지막지하게 하라 그랬죠. 야, 11만 원 찍고, 예? 6만 원이 뭐냐? 그럼 반토막을 내버리는 이런 거지 같은 게 어딨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데 산 것도 아니야. 자, 그런데 어쨌든 눌렸어요. 그러나 이것도 수급 들어오는 거. 여러분 지금 보면 이것도 이제 매도 이렇게 크로스 나오는 부분 생각해 보면 여기 빈 공간이죠. 이런 데 눌린 자리잖아요. 해 눌렸으니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한 방 때리고 나가주면 되지 뭐. 15%니까 어제 얼마까지 올리겠어요? 30%로 과감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MH 솔루션 같은 경우 여러분 기준가 얼마예요? 25,000원이요. 25,000원보다 밑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니에요. 7월 9일 이후에, 7월 9일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이후부터 뭐 할 겁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25,000원 아래에서 많이 내려갔잖아. 예를 들면 2만 원 왔잖아. 응? 그러면 여기서는 비중을 갖다 우리가 조금 실어줄 거예요. 아시겠죠? 비중 얼마 안 실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높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한 20% 정도만 조금 이렇게 올려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보유량에서 그 정도를 맞춰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그전 무상증자 받은 주식하고 믹싱을 딱 하게 되면 평단가가 딱 맞아 떨어져. 그걸 맞추려고 해요. 그 맞춘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거야. 왜? 이거 지금 매각 중이야. 그러니까 인수 떨어지고 나면 걘 주가 올리는 게 목표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 없어요. 걔도 올리고 싶으면 어디까지 올리겠어? 예, 저 4만 원과 4만 5천 원짜리까지 올리고 싶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수익률이 얼마야? 예, 그렇게 제 작전대로 계산해 보니까 약 30%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투자하는 철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채널이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제가 여러분들 뭐 급등주 해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잘 또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1년, 2년 투자하고 우리가 하던 걸 뭐 접어버리고 이거 아니 저는 이 사업을 20년 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